일반인들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 정진하는 그 불자분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고 예불 하고 절에 다니는 신도, 불자님들도 선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이 선방 안에서 결제 들어가면 일반인 출입을 금하고 또 문을 닫고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방 앞에 가서도 스님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부터 똑같이 한거, 동한거라는 그 우기, 또 추울 때는 그 동절기 두 철을 3개월씩 집단으로 모여서 정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 전통적으로 하한거, 동한거, 여름과 겨울 두 철을 나누어서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을 하십니다. 참선정진이죠. 화두 참선정진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방암록에서 기억은 못하는데 대충 한 대종스님들이, 선원 대종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숫자가 한 60여 개, 선방이, 또 비구니 스님들도 그 정도 비슷한 숫자가 조계종, 그래서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 초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정진할 때는 그 시간을 정해서 또 소임을 정해서 결제하는 날부터 해제하는 날 3개월 동안, 보통 이제 정진하는 시간은 하루에 짧으면 8시간 최소한, 내지 10시간, 또 12시간도 하고 더 느려서도 하고, 시간을. 또 용맹정진, 그 3개월 동안에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길게 하는 데는 3, 7일, 21일 정도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는 그런 이제 용맹정진이라는 그런 정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죠. 또 그 안거철에는 출입을 삼가고, 외출을 삼가고 정진에만 몰두하고, 각자 소임을 나눠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 화장실 소임을 맡고, 또 샤워장 관리하는 스님들은 샤워장 관리를 하고, 각자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목탁을 치는 스님들은 또 그러한 소임을 하고, 심지어 이제 불을 끄고 켜고 하는 명등이라는 그런 소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결제해서 해제 때까지 그렇게 3개월씩 1년에 2철을 정진하는 게 이제 대종 스님들이 정진하는 대종 선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많은 인원, 최고 많은 인원이 이제 정진하는 시스템이죠. 또 그 해제를 하면, 3개월 수행 정진을 끝내고 해제를 하면 더 그 산철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그 해제한 산철 3개월을 좀 더 정진하고 싶다 하면 그 산철 결제라고 해서 짧게는 한 달 또는 2달 그렇게 모여서 또 정진하는 스님들이 산철에도 정진하는 그러한 그 선방이 있습니다.
본철에도 정진을 하고 산철에도 또 선방을 운영하는 네. 그러한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종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나가서 24시간 내지 외출도 않고 만행도 않고 더 열심히 한번 전념해서 하고 싶다 하는 이제 무음관이라는 그 수행처가 있습니다. 네. 그 무음관은 더 일반인들이 모르죠. 네. 더 공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한 스님들 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무음관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음관 살 때는 한 대여섯 군데 전국에 무음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 뒤로 제가 자세히 신경을 안 써서 지금은 몇 군데의 무음관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무음관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일정 기간, 약속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밖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출입을, 일반 선방은 매일 시간에 일반 대종스님들 선방은 포행도 하고 신발을 방선하면 신고 화장실도 가고 바람도 쏘이고 다시 1시간 들어가고 10분 쉬고 하는 시스템인데, 무분간은 그냥 방에서 한번 수행 기간을 정하고 들어가면 밖에서 자물통 한번 채면, 이건 이제 그 약속한 시간이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건 이제 운영하시는 그 무분간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혹은 조지스님들의 그 재량입니다. 운영 방편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기한은 이제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그 약속 기간이 돼야 3개월이면 3개월, 또 3개월 만에 해제하는 데도 있고, 뭐 3년 만에 해제하는 데도 있고, 6개월 만, 1년 만에 해제. 자기가 또 원하는 대로 정하고 네. 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년이면 3년은 딱 고집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약속 기간이 돼야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네. 교도소의 그 독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화장실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샤워꼭지가 하나 달렸죠. 그냥 화장실이죠. 그 안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살 때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 정지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무슨 경전이나 녹음기라든가 라디오 이런 건 일절 갖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조사 어록은 이제 볼 수 있다고 저기 스님이 그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음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음관에 들어가면 일단은 외부와 모든 게 차단되죠. 24시간, 예를 들어 3년 약속을 하고 들어가면 3년 결제를 하면,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3년 만에 밖에서 자물통을 풀어줍니다. 그게 이제 3년 결제 무음관의 운영 방법이죠. 그러니까 해제할 때까지 3년 동안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무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출입문도 잠겨 있고, 밥 들어오는 요만한 작은 문, 권리 이제 하루
공양이 이렇게 야외형 도시락은 이제 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 형식의 찬압에다가 반찬, 밥, 반찬, 국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공양이 끝나고 나면 또 그 해소하는 시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또 공양 조사님들이 문을 열고 넣어주고 잠그고 또 먹고 난 다음에 해소할 시간이 되면 똑같은 반대 형식으로 밖에서 이제 문을 열고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도시락이 나갈 때 메모로 그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로 또 신청을 하고 그냥 생필품 치약이 없다, 칫솔이 없다, 비누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걸 소통합니다. 이게 문가는 대중 스님들 선방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문관에서는 일단 무건이 자연스럽게 되죠. 혼잣말을 하면 옆에 방에서 난리 납니다. 물론 그 혼잣말 할 수도 있고 콧노래하는 스님도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건 금지되어 있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차단이 되죠. 물론 정진하려면 생각조차도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차단이 된 상황에서 장기간을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폐쇄공포증 있는 스님들은 3일 만에 나온 스님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냥 정진이 수린하지 않을 때는 그 망상에 빠지고 하면 그 막 환청, 환각 이런 게 이제 오죠. 그러면 이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을 오래 할 수가 없지. 근데 스스로 그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견고한 신심과 의지와 또 용맹심, 발심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진하는 스님들 속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 그 수행하는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냥 한 3개월 만에 좀 의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나가봤다고 그런 스님들도 있고 6개월 만에 나간 스님들도 있고 3년을 결제 3년 결제에 들어가서 이제 바뀌는 스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부여문과는 좀 통풍이 잘 되고 대자문과보다 조금 넓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장기적으로 병 없이 견디는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환경도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공양이 끝나고 나면 또 그 해소하는 시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또 공양 조사님들이 문을 열고 넣어주고 잠그고 또 먹고 난 다음에 해소할 시간이 되면 똑같은 반대 형식으로
밖에서 이제 문을 열고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도시락이 나갈 때 메모, 그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로 또 신청을 하고, 그냥 생필품, 치약이 없다, 칫솔이 없다, 비누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걸 소통합니다. 이게 문가는 대중 스님들 선방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문관에서는 일단 무건이 자연스럽게 되죠. 혼잣말을 하면 옆에 방에서 난리 납니다. 물론 그 혼잣말 할 수도 있고, 콧노래하는 스님도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금지돼 있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차단이 되죠. 물론 정리를 하려면 생각조차도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차단이 된 상황에서 장기간을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폐쇄공포증 있는 스님들은 3일 만에 나오는 스님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냥 정진이 수련하지 않을 때는 그 망상에 빠지고 하면 그 막 환청, 환각 이런 게 이제 오죠. 그러면 이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을 오래 할 수가 없죠. 근데 스스로 그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견고한 신심과 의지와 또 용맹심, 발심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진하는 스님들, 속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 수행하는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냥 한 3개월 만에 좀 의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나가봤다고 그런 스님들도 있고, 6개월 만에 나간 스님들도 있고, 3년을 결제, 3년 결제에 들어가서 이제 바뀌는 스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부여문관은 좀 통풍이 잘 되고 대자문관보다 조금 넓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장기적으로 병 없이 견디는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환경도 그런 거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한 6년 늦게 출가했으니까 한 6년 다니다가 이제 무문관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6년을 대중선방을 돌다가 전 출가해서 이제 선원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 행자 때도 좀 정리를 선원장 스님, 은사스님 하라고 해서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출가 전에도 대장 시민선방에서 3개월 그 무문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동기가 됐는데, 무문관 들어가는 이유. 그래 한 6개월 선방을 도는데
저는 이제 늦게 출가한 대신에 좀 용맹심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정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 동기도 수행을 위한 그러한 동기였고, 그래 이제 한 6년 다니다 보니까 산철에는 또 방일하는 수도 있고, 또 건강도 그건 뭐 석가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몸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위궤양이 간경화에 참 너무 정진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좀 분심을 내 가지고 그래 선방 생활을 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무언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정식 출가 전에 무언가 생활 한 3년 했는데 그때 참 좋더라고요. 그래 내 본래의 결정적인 수행 정진은 인간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출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림 스님도 이제 그 처사 때 정식 출가 전에 같이 3개월을 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래 대종선방을 돌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첫째 이제 건강이 간경화가 심해지고, 정진은 이제 욕심내서 좀 밀어붙이니까 그 안 좋은 건강이 자꾸 이제 돋보이는 거예요. 오덕면에서. 그래가 이렇게 산철에 또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제대로 한번 정진해보자, 옛날에 생각했던 무언가. 근데 무언가에 처음에 들어갈 건강이 아니었죠, 선방 다닐 때. 근데 이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선방에서 제가 약간 그 좀 화두 일념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멍청해졌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 약간 안 좋게 본 거죠. 그냥 처음엔 괜찮은데 사람이 좀 이상하게 멍청해지고, 예. 아니, 다 들어가도 선방 정진 시간이 돼서 대중이 다 들어가도 나는 안 들어가고 빙빙 돌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화두 일념이 되면 이제 거기에 화두가 집중되면, 의식이 화두에 집중되면 그런 게 좀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그래 이제 결론은 제가 3년 살고 나오려고 했는데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다음 방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선빵이죠. 네. 그 주위스님 다음 방들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스님들 통해서, 우회해서. 이게 3년 마치고 나가야 될 텐데, 그거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생각해도 다른 스님들이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 난 그게 무의식적인 현상인데, 객관적으로 다른 스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당연히 이상해 올 것 같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보든 뭐하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반 불자분들, 제가 이제 수덕사에 들어가서 한 6년이 됐는데, 한 1년 반 동안, 템플 스테이, 그 참선 체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하라고 했어요. 템플 스테이 들어온 분들이 참선을 접한 분은 100명 중에 진짜 5명도 안 됐어요. 이게 전부 참선 화두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그 화두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처음에는 뭐 2시간 반도 설명을 해줬고, 그런데 자꾸 줄여달라고 해서 듣는 사람이 너무 하품을 많이 한다고. 그래 이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1시간 내에 이제 마지막 15분 뭐 참선 체험 이런 형식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 화두란 개념, 일반 스님들이야 뭐 다 초발심 때부터 화두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수행자나 명상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화두가 생소하죠. 화두란 개념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편이죠. 수단이고, 화두라는 게 600년대 중반부터 생겼는데 650년 정도 되나요. 그전에는 화두라는 용어가 없었죠. 그냥 관법이다, 마음을 관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었죠. 서가모니 제세 시에도 몇 시까지 수행 방법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흡 참선법, 무슨 해골관, 여러 가지. 해골관 같은 건 이제 명상에 속하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부 합하면 몇 시까지 수행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650년 정도에서 화두라는, 또 공안이라는, 화두라고 부르기 전에 공안이라는 이제 영어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공안은 이제 조금, 화두는 조금 짧고 말하자면 뒤에 생긴 거, 공안 그 앞에 조금 길게 하나의 문장이나 약간 긴 어떤 질문에 대한 큰 스님들의 답변. 그래 뭐 인연이 뭐 그렇게 할 수 없지 하고. 근데 그때 또 건강이 억수로 안 좋았어. 그래 갈 데가 없어서 대장 노스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자리는 없는데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럼 가가지고 뭐 문관 도시락 그 시봉이라도 하면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혼자 사는, 산속에 혼자 사는 형님 처사분이 있었는데, 우선 글리 갔죠. 왜 오라는 뜻은 결제에 그러니까 이 뭐 생각이 없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언제 가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토굴에 이제 좀 산철에 있다가 대장을 갔죠. 저는 그 부여 제2문관이 생긴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 소문도 못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문관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살러 왔습니다. 문관 시봉이라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더니 마침 부여무운관에 스님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나가셨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여무운관이 생기는 건 저는 몰랐죠. 그래, 아이고 와, 굉장히 전 반가운 거죠. 그래 바로 이제 그 부여무운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무운관에 들어가기 계기 동기입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9년 살았으니까 이제 무운관 9년 살았다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전부 3년 만에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전부 3년 3번 산조하는데 이제 편의상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무운관 생긴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는 생긴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3년 결제 들어간 스님이 1년 만에 나간 방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2년을 살게 된 거예요. 2년 살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2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년 살고, 그 다음에도 바로 3년 살고. 그래 이제 끝에 또 1년은 그거 이제 뭐 공부가 끝난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 이제 1년을 더 살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냥 9년 한번 채워보자 그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9년을 살게 됐죠, 내역이. 그때 이제 9년 쯤에 제가 마지막 1년은 제가 시봉도 하면서 3년 빚 갚고 나온다고 그 무운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1년 운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탁발 나갈 때만 외고 나가고 거기서 이제 내에서 먹고 자고 무운관에서 탁발 나갈 때만 이제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1년은 맞죠. 그리고 근데 이제 방음록에 올라간 게 그 9년만 올라갔습니다. 시부간 때는 제가 이제 선감을 왔는데 뭐 승납이 안 되니까 선원장은 안 되죠. 제가 또 시봉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선감 소임으로 선감으로 이제 방음록에 올라갔었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개가 이제 동문서답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완전 엉뚱한 이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통 한 대 얻어맞은 이제 기분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이게 왜 그랬는지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알 수 없는,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탁 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안이 된 거죠. 공안의 시초가 그러고 이제 문안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더 짧은 거 그냥 무 한마디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무라고 답변을 했을까? 그래 이제 뭐 중국의
공안집 1700공안이 있다고 하고, 그 뒤로 뭐 더 이제 많이 생성이 됐겠죠. 1700공안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생성이 된 화두가, 그 아주 그 재밌는 화두도 좀 많죠. 근데 그런 걸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개념은 그러한 어떠한 한마디 들은 건 큰 스님한테 들은 걸 의심하는 거죠. 그게 의심하고 뭐 추론하고 추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두고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정진할 때는 오직 그 한 가지만, 그러니까 망상을 쉬고 마음을 고요하게 화두에 집중해서 가라앉히는 하나의 그 수행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움직이는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 마음을 화두를 통해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화두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화두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스님들 용어로는 고요한 삼매에 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 분들은 화두라는 한 단어 내지 수고에 집중을 해서 모든 망상을 쉬고, 그 방법으로 고요한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수행 방법이 화두다, 화두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또 계속해서 듣기로 하고요. 그 선명상이라는 정단에, 또 불교계 명상은 이제 뭐 많이 보고 있죠. 인도 라지미 씨가 세계 이제 명상 센터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명상이 이제 세계화가 됐어요. 서구까지. 또 요가도 세계화가 됐습니다. 근데 선은 물론 이제 선도 세계화 됐는데, 두 명상과 요가가 보급된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숫자, 수행차라든가 그런 숫자로 치면 엄청 미미하죠. 근데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게, 그 얘기 이전에 선명상이 요즘 이제 조계종에서 그 선명상 무슨 큰 건물이 어디 충북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선명상이 이제 조계종에 도입이 됐죠. 또 자연스럽게 뭐 위파사나도 요즘 이제 도입이 됐고, 근데 이제 명상이다 하면 세계적으로 보급된 명상 센터라든가 이제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동남아에서 수행하는 방법,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 위파사나라든가 그런 걸 또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조계종에서는 화두 수행 방법을 제1로 그래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송문영 스님께서 선명상을 요즘 이제 보급하시려고 선과 명상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화두만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는 걸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저는 명상이라고는 물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가 전에 호흡법 같은 건 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죠. 호흡법도 뭐 여러 가지, 인도 호흡법, 그 인도의 그 호흡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도 전통적인 우리 이제 민족 도가의 수행 방법의 호흡법이 있고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 정진시에도 호흡 수행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실제 근데 살아 계신 선지식 분들도 호흡법을 권하고, 망상이 많을 땐 호흡법을 하라 권하시는 분이 계셨었고 한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뭔가 나올 때 생각입니다. 이 수행 방법은 그 어떠한 수행 방법을 통한 우리 정단 내에서 하도 참고만이 수행, 물론 이제 제일 수승한 수행 방법이지만 기도도 또 경도 모두 수행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양히 그렇게 해서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화두와 화두 한 가지, 이제 우리도 화두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세계적으로 보급된 그런 명상하고 같이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수행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산 정상에 가면 내가 간 코스 외에 다양각색 예국, 예를 들어 백산을 갔다 그러면 가보면 애국인도 별별 방편으로 다 와서 산이 터져나갈 정도로 이제 관광을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진을 하다 보면 어느 이렇게 의식이 좀 그러니까 우리 화두 정진은 그렇고 어록이 이제 이렇게 경계가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두 일령이 의단 동론이 뭐 행주자와 묵동정이 또 타성 이편이 몽중이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행 경계에 이르면 모든 수행 방법은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인연 닿는 근기에 맞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했든 어느 이상의 자리에서는 한 자리, 공통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다. 의식이. 그러니까 화두 수행이 됐든 인연 명상 수행이 됐든 또 기도 수행이 됐든 뭐 다양한 수행이 됐든 무슨 수행이 됐든 간에 그
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산매들을 위한 모든 그 수행 방법이 하나의 그 방편이구나. 세계인들이 전부 먹고 사는데 신투불이라고 각자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래도 한평생 다 잘 살다 늙어 죽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화두가 생긴 게 그 민족의 근기라든가 그 음식과 마찬가지로 인연 닿는 대로 이제 또 깨달은 조사분들의 취향, 방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화두라는 신개념이 좀 빠른 것 같다 해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화두를 주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화두 우리 정단에서는 화두 참선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된 거죠. 저동정에서는 묵조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묵조선이 성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 임재정보다 일본에서 묵조선이 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고 보급이 됐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또 600년대 그 여러 그 정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큰 선지식들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의 정파처럼 돼버린 거죠. 계속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화두 그 묵조성 이렇게 너무 하나의 방법보다는 예. 선명상이라는 게 그렇죠. 다양한 방법시기를 다 포함하는 내용. 그러니까 선명상 그냥 저는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공존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네. 만공스님도 그거 해방되는 날 그 정회사에서 내려오시다가 세계 일화 무궁화 꽃을 집어 떨어진 걸 갖고 와서 세계 일화 지금 수덕사의 그 편에 걸려 있습니다. 그 세계가 지금 너무 이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빨리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 것만 고집을 하면 이게 걸맞지 않죠. 그래 순명상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또 같이 가야 될 때가 됐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이제 명상과 이런 그 수행이 요가라든가 근데 명상과 요가는 모양만 보급이 됐어요. 사실 명상은 힐링 타임으로 보급이 됐고 요가는 스트레칭 건강수단으로 보급이 됐어요. 근데 선명상은 우리가 이제 내준 선명상은 조금 깊이 있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불만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다 보니까 의식적인 그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정이 안 돼. 그걸 풀기 위해서 게임, 오락 이런 단포간 이런 이제 오락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죠. 심지어 마약까지. 근데 또 스포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해소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마약조차도 그렇게 마약에 최종적으로 그 이제 활락을
수거하다가 마약에 빠지죠.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이제 몸도 영혼까지 다 이제 갈갈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 이 명상, 참선 이것만이 모든 그 이제 정신과학자들이 의학 박사들, 의학 박사들이 권하는 최종 결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진정한 스트레스를 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이런 명상, 이것이 최고다. 근데 이게 이제 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짧게라도 매일 30분씩이라도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마음만, 자기가 이제 마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나 깊이 수행하는 분들처럼 길게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저도 석가 때는 하루 아침 저녁 1시간 정도 그 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1시간 명상만 하고 일어나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체험을 좀 해보시고 매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꾸준하게 하시면 이제 자기 의식이 변하는 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맑아지고 어떤 뭐 혈액순환부터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괜히 기분이 좋고 뭐 좋은 음식, 좋은 뭐 음악 안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상쾌한 마음 한식. 꼭 한번 이 선명상 TV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하고요. 추후에 또 다음 주라도 또 오셔서 자세하게 또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